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선발 출전해 분전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201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안방에서 치른 네덜란드 챔피언 패세베 에인트호벤과 3차전에서 1대1로 비겼는데요. 이 결과로 인해 리그 페이지 순위 17위에 머물러 있고 3차전의 2일차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20위권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는 그나마 분전하면서 공격진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또 파리가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올 시즌부터 36개 팀이 조별리그가 아닌 리그 페이지 각기 다른 8개 팀을 상대하고 전체 36개 팀이 순위를 매긴 이후 상위 8개 팀이 16강에 직행하고 그 아래 9위부터 16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8개 팀의 생존자를 가린 이후 16강 대진을 확정하는 형태로 개편됐죠. 챔피언스리그 3차전 1일차 경기 결과를 보시면 AS 모나코가 일본 공격수 미나미노의 득점이 터지면서 서령호 선수가 선발 출전한 세르비아 클럽 츠르베나 즈베지다의 5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시작했습니다.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언급되며 주목받았던 AC 밀란 클럽 브리헤아의 홈경기 3대1로 승리했고요. 아스널은 최근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클럽 샤흐타르와 홈경기 1대0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볼로냐의 2대0 승리로 현재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왔고요. 스페인 라리가의 지로나는 슬로반의 2대0 승리로 첫 승을 신고했고, 유벤투스가 슈투트가르트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는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파리가 패세베 에인트호벤과 1대1로 비긴 것 역시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차전 1일차의 가장 큰 화제는 레알 마드리드였어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홈경기를 치렀는데 먼저 2골을 내줬으나 이후 5대2로 뒤집는 대이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결과였는데요. 전반 30분 도닐 말런의 선제골, 전반 34분 기튼스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안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무너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채로 전반전을 마쳤는데 후반전 들어서만 5골을 몰아쳤어요. 60분에 리디거의 만회골이 나온 이후 62분 비니시우스의 동점골, 그리고 83분 루카스 바스카스의 역전골이 나왔고, 비니시우스는 이 여세를 몰아서 86분과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씩을 더 추가하면서 해트트릭으로 5대2의 완벽한 뒤집기로 역시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 아직 5경기가 리그 페이지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6강 직행이 어렵고 또 16강 진출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애초에 리그 페이지에서 만나는 팀들의 이 대진 흐름 자체가 죽음의 대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홈에서 지로나의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시작했던 파리인데 아스널 원정 0대2 패배에 이어 에인트호벤과 홈에서 1대1로 비긴 것은 앞으로의 일정이 더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파리의 4차전 상대는 11월 7일 새벽 5시 홈경기이긴 하지만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고요. 11월 27일 새벽 5시에는 김민재 선수가 버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원정 경기로 5차전을 치러야 합니다. 그나마 12월 11일 새벽 잘츠부르크와의 경기는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정 가서 경기를 해야 되고요. 2025년 1월로 넘어가서 1월 23일 새벽 5시에는 유럽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 홈경기이긴 하지만 이 경기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게다가 이번 라운드에 유벤투스 원정을 1대0 승리로 마친 슈투트가르트가 8차전 마지막 상대이기 때문에 남은 일정 중에 확실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팀이 없다. 그런 점은 파리 생제르맹이 16강 직행을 위한 8위권 내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근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또 한 번 중요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지난 아스널 원정 0대2 패배 당시 챔피언스리그 풀타임을 소화한 이후 이번 에인트호벤과의 경기에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주말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 후반 도중에 들어오면서 로테이션을 통해 이번 경기를 위해 체력을 아끼는 모습이 있었고, 경기 전 사전 기자회견에 선수 대표로 등장하기로 했었죠. 또 파리 생제르맹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번 경기 포스터에 메인 선수로서 이강인 선수를 소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경기 파리는 여느 때처럼 주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61%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기대 득점이 2.43골, 그리고 에인트호벤의 기대 득점은 0.25골이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파리가 2대0 내지 3대1로 이길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파리는 완벽한 득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빅찬스를 5개나 만들었는데
그 5개를 모두 놓치는 충격적인 결정력 부재로 인해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에인토벤은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고요. 슈팅 숫자도 26대 8이었고 유효 슈팅도 8대 3으로 확실히 상대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들겼던 파리 생제르맹인데 이날 경기는 PSV 에인토벤의 골키퍼 베니테스가 무려 7개의 선방을 펼치면서 파리의 파상 공세와 결정적인 기회들을 다 막아냈던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리 입장에서는 골대 강타의 불운도 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는 이 과정 속에서 제 몫을 다 했으나 후반전 공격이 풀리지 않았고 특히 후반 들어서 상대가 피지컬적으로 내려서고 밀집 수비 이후 역습 패턴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고 조금 더 문전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아센시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지만 공격진 전원이 교체되는 가운데 내려오게 됐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 그리고 이날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요. 공격 라인 4-3-3 포메이션에서 바르콜라가 왼쪽, 덴벨레가 오른쪽,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 제로톱 역할을 맡았어요. 이 중에서 소파스코어 평점 기준 이강인 선수가 7.2점의 평점으로 6.8점의 바르콜라, 6.9점의 덴벨레보다 더 높은 평가, 가장 높은 평점이었죠. 심지어 에인토벤 공격수인 리크 더용도 6.9점이었기 때문에 공격수 위치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68분까지 뛰고 내려왔습니다. 이날 3미들은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로 구성됐고 포백 라인은 누누 멘데스, 윌리안 파초, 마르키뉴스, 아흐라프, 하키미,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켰는데요. 평균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는 최전방이었지만 역시 본인이 선호하는 10번 미드필드에 가깝게 내려와서 뛰고 좌우 윙어인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가운데로 치고 올라가면서 슈팅 기회를 노리는 그런 형태의 윙투톱과 이강인 선수의 프리롤 형태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PSV 에인토벤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이탈 자원이 많았지만 휘스틸이 공미 자리에서 부지런히 움직였고 요한 바카요코 역시 자신의 장점인 커트인 후 슈팅, 또 노아 랭 역시 본인의 장점인 커트인 후 슈팅을 활발하게 시도하면서 역습 상황마다 공격진의 솔로 플레이가 빛났고요. 말릭 틸만 선수와 이스마엘 사이바디 선수 역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전술적인 균형을 잘 보여줬고 오히려 주전급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났는데 그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마테오 담스라든지 마우로 주니어 선수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PSV 에인토벤이 의미 있는 승점을 얻어간 것입니다. 이번 경기 무려 5번이나 빅찬스 미스가 있었던 파리는 음바페가 떠난 이후 확실하게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없다는 문제를 또 한 번 노출했는데요. 특히 우스만 덴벨레가 이날 경기 81분간 뛰어 교체 아웃됐는데 무려 6번의 슈팅을 때리는 과정 속에 빅찬스 미스가 2개나 있었습니다. 물론 키패스도 3개를 창출했고 바르콜라도 키패스 3개를 창출했지만 바르콜라 역시 빅찬스를 놓치면서 결국 이날 경기를 무득점으로 마친 것은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키패스 2개를 공급했고 또 더 적은 시간을 뛰면서 바르콜라와 또 덴벨레보다 날카로운 모습 보였어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사이드에 치중한 플레이를 한 반면 이강인 선수는 공격 지역, 왼쪽, 오른쪽 사이드 그리고 중앙 지역, 후방 지역까지 정말 폭넓게 움직이면서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모든 플레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경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이강인 선수에게도 결정력이었죠.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있기도 했지만은 두 차례의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빅찬스는 아니었지만 좀 아쉬운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날 이강인 선수 3차례 크로스를 시도하기도 했었고 또 5번의 지상볼 경합 중에 3번을 이겨내기도 하는 등 신체적으로 강해졌고 또 전방 압박대의 속도를 봤을 때는 스피드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톱으로서의 또 아쉬운 점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적인 존재감을 힘이 좋고 키가 큰 PSV 에인토벤 수비수들을 상대로 발휘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68분에 아센시오와 교체가 됐는데요. 이날 경기 공식 MOM도 평점상으로 MOM도 하키미 선수였습니다. 1대0으로 끌려가다가 1대1의 동점골을 넣기도 했었고 이날 부지런히 또 4차례나 볼을 따내기도 했고 태클도 한번 성공했고 11.7kg의 많은 활동량도 보여줬고 속도감도 보여주면서 현재 파리의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 하키미의 존재감이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UEFA의 공식 리포터 알렉스 클레멘송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은 팽팽했지만 후반전은 파리가 다시 활기차게 경기했다. 열광적인 홈 관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PSV가 후반전은 정말 역전당할 수 있는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 승점 1점이라도 따내기 위해 버티는 데 성공을 했다. 힘든 일정들이 남아있는 파리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에 더 많은 것을 원했을 것이고 특히 후반전 경기 내용으로 보자면 파리가 승점 3점을 가져갈 자격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챔피언스리그는 모든 팀들이 각기 다른 자질을 발휘하는 곳이다라면서 PSV 에인토벤도 충분히 승점 1점은 가져갈 자격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 보시면 초반부터 공격 상황을 많이 만든 것은 파리였어요. 전반 11분에 센터백 윌리안 파초가 날카로운 왼발
왼발 로빙스루 패스를 뒷공간으로 보냈고 바르콜라가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이어받아서 오른발 대각선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것이 사실 빅찬스 미스였죠.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 슈팅만 골대 안으로 갔더라면 충분히 선제골을 이른 시간 넣으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전반 16분 같은 경우도 좋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왼쪽 측면에 누누 멘데스가 전진 패스를 줬을 때 이말 경기는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굉장히 좋은 폼을 미드필드 라인에서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수비 한 명이 달라붙었을 때도 이걸 제쳐내고 공을 운반하면서 상대 지역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왼쪽 측면으로 빼준 공을 바르콜라가 이어받아서 뒷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이 아니라 이제 제로톱의 위치죠. 상대 센터백의 커버범위 바깥으로 뒤로 빠져나오면서 패스를 달라고 요구했고 바르콜라 역시 근거리에서 각도가 없었던 슈팅 궤적이 상대 수비수에게 가로막혀있던 에메리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빠르게 논스톱으로 왼발 대포할 슈팅, 캐논 슈팅을 딱 날렸는데 이게 조금 중앙으로 쏠리긴 했지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골키퍼를 막고도 들어갈 수 있는 슈팅이었거든요. 하지만 왈테르 베니테스 골키퍼가 이 슈팅을 정확하게 바깥으로 쳐내면서 선방했고 이 기회가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곧바로 19분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공격에 가담한 누누 멘데스가 얼리 크로스로 왼발로 문전을 노렸는데 여기서 뒷공간으로 빠져든 덴벨레가 확실한 골키퍼와 마주한 정말 오픈 찬스를 맞이했는데 덴벨레의 오른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이 역시 빅찬스 미스였다고 할 수 있는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 직후 이강인 선수가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왼발 크로스를 꺾어 올리면서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창출했지만 이번에는 주앙 네베스의 헤더 시도가 좋긴 했으나 세기가 약했기 때문에 골키퍼가 이동해서 편안하게 잡아내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전반 29분에도 빅찬스가 덴벨레에게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의 압박이 기점이었어요. 페세베 에인토벤 골키퍼가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했고 또 덴벨레도 함께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측면에 공이 뿌려졌을 때 하키미가 먼 거리에서 엄청나게 달려와서 상대 왼쪽 풀백의 빌드업을 괴롭히면서 상대의 롱패스를 유발했습니다. 그 롱패스를 주앙 네베스가 달려들면서 가슴으로 차단을 했고 차단과 동시에 네베스가 감각적으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던 덴벨레에게 연결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덴벨레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공을 이어받았을 때 골키퍼를 딱 홀로 마주했는데 여기서 시도한 슈팅이 크로스바를 크게 넘기면서 또 한 번의 빅찬스 미스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연달아 놓치면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던 파리는 전반 34분 단 한 번의 기회를 내줬을 때 선제골을 허용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주앙 네베스가 후방적에서 공을 운반하고 올라가면서 전진 패스를 덴벨레에게 줬을 때 안일하게 기다리던 덴벨레의 뒤에서 페세베 에인토벤의 왼쪽 센터백인 보스칼리가 빠르게 달려 들어오면서 차단을 했어요. 차단과 동시에 왼쪽 측면 전방에 올라가 있던 사이바리에게 공을 연결했고 사이바리는 왼쪽 측면 공격수인 노알랑에게 빠르게 배달했고 노알랑은 여기서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먼 거리에서 그대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려 넣었는데 니어 포스트를 노린 슈팅이 골대 앞에서 바운드 됐고 워낙 강하고 빠르게 흘러 들어가면서 돈나루마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었던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에인토벤이 완전한 수세, 거의 두세 골을 먼저 내줄 수도 있는 흐름 속에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전반 43분 덴벨레가 이번에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상대가 선제골을 넣은 이후 완전히 내려서자 돌파에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빠져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제로톱으로서 위가 아닌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잡았고 빠르게 왼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왔는데 이번 슈팅은 아쉽게도 골대 옆을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로톱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슈팅할 때, 공격할 때는 뒤로 빠져 움직이지만 전방 압박은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했거든요. 전반 44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압박으로 베니테스 골키퍼가 잠깐 당황하려면서 왼쪽 수비수에게 패스를 했고 여기서 덴벨레가 함께 압박하면서 수비수의 패스 미스를 유발했거든요. 이 공을 받은 이강인 선수가 왼발 터닝 슈팅을 기가 막히게 가져갔지만 골키퍼 바니테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사신경을 보이면서 선방하면서 이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계속해서 좋은 장면을 만들었던 파리인데요. 오른쪽으로 연결한 멘데스의 전환 패스를 오른쪽 수비수인 마르키뉴스가 받아서 우측 깊이 들어갔던 덴벨레에게 패스를 했고 덴벨레가 치고 들어가면서 전매 특허인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또 한 번 베니테스가 선방을 했습니다. 이날 에인토벤이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알랭의 슈팅도 좋긴 했지만 베니테스 골키퍼의 신들리는 듯한 선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55분 결국 파리가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 파리 역시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허를 찌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비안 루이스가 윌리엄 파초의 전환 패스를 받아서 우측으로 넘겨줬을 때 상대가 또 완전히 내려서 있는 그 상황을 활용했어요. 하키미가 이선 공간이 빈 것을 보고 한 번 공을 툭 차놓고 대포와 같은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것이 베니테스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또 다리 사이로 빠져들어가는 눈 깜짝할 사이 날아온 이 벼락 같은 슈팅이 동점골로 이어진 겁니다. 이 골이 터지고 나서
하면서 파리가 확실히 기세를 올렸는데요. 57분에는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의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 지역에서 공을 따내는 데 성공을 했고, 여기서 에메리가 공을 연결한 것을 바르콜라가 이어받았는데 여기서 바르콜라의 판단이 아쉬웠어요. 문전까지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오른쪽에선 이강인 선수가 치고 들어갔고 왼쪽으로는 에메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오른쪽 바깥쪽에는 덴벨레도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패스 각도를 위한 패턴과 패스 각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몸동작이 조금 어그러졌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비가 에워싸니까 그냥 슈팅을 때렸는데 허무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공격의 기세를 높이기 위해서 엔리케 감독은 체력을 좀 공격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59분에 비티니아를 투입하면서 파비안 루이스를 뺐고요. 68분에는 이강인 선수를 빼고 아센시오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81분에는 바르콜라, 덴벨레와 자이르 에메리까지 빼고 무한히 두의 마율루를 투입하면서 공격 진영의 모든 선수를 교체해줬는데요. 반면에 에인토벤 같은 경우는 노알 랭을 빼고 드리우웨시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수비를 강화했고 바바디나 레데스마 등 말씀드린 수비 체력을 보강하면서 최소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역습을 노리자 이런 형태였는데, 사실 이후 시간들은 파리가 역전골을 계속해서 노리고 에인토벤이 방어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후반 추가 시간으로 진입하던 시점에서 아센시오 선수가 문전으로 투입되고 침투할 때 상대 수비수 보스칼리의 백태클이 나왔고 여기에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센시오가 넘어지자마자 주심은 페널티킥 휘슬을 울렸는데요. 사실 이 장면이 조금 애매했던 것이 달려든 보스칼리가 명확하게 공을 노렸고 공을 먼저 터치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온필드 리뷰가 진행됐을 때 주심은 이 VAR 체크 이후에는 페널티킥 판정을 취소했고요. 하지만 계속 이어졌던 공격 속에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는 아센시오가 올린 코너킥을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왔던 마르키뉴스가 온몸을 던져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도 조금 중앙으로 쏠리긴 했지만 베니테스 골키퍼가 말도 안 되는 반사신경을 보이면서 막아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를 위한 기회를 노렸던 파리가 안방에서 실망스러운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말씀드린 대로 남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첩첩산중인데다가 리그 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에는 르클라지크로 불리는 프랑스 최대 라이벌전 마르세유와 원정 경기로 리그왕 9라운드 경기를 치르는데요. 8라운드까지 승점 20점인 파리는 모나코와 승점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마르세유 역시 1패가 있긴 하지만 승점 17점으로 3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패할 경우에는 선두 경쟁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11월 3일 일요일 새벽 1시에 랑스와 홈 경기를 10라운드로 치르는데 랑스 역시 올 시즌 리그왕 5위를 달리고 있는 돌풍의 팀이고요. 이어서 11월 7일 새벽에 아틀레티코와의 챔피언스리그 4차전 경기는 이기지 못할 경우 정말로 16강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분수령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연속된 경기 일정 속에 체력 안배가 중요해졌고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굉장히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3차전 2일차 경기에도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1시 45분에는 양현준 선수가 소속된 셀틱이 아탈란타와 원정 경기 치르는데요. 양현준 선수가 아무래도 주전 경기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새벽 4시에 열리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빅매치 벤피카와 페노르트의 경기는 김민재, 황희문 선수가 팀의 주축이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과연 24일 새벽에는 김민재, 황희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이번 리그 페이지 3차전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국인 유럽파들의 최신 소식과 현지 반응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